네, 보수 청년 생존기 보청기 1화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보수 청년 생존기 보청기는 이제 기존의 어떤 보수 청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안 들리는 측면들이 많았잖아요. 또 보수 정당 팟캐스트라고 하면은 뭔가 좀 딱딱해 보이고 네. 권위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우리 이제 바른정당 청년들이 좀 모여서 이 정치 시사에 대해서 좀 더 가볍게 얘기를 해보자, 진짜 편한 술자리처럼 가벼운 토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모이게 돼서 총 3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뭐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뭐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겠지만 이재명 씨 저는 꽤 있습니다. 팬덤이 좀 있는데, 바른정당 청년 대변인 임승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이외에도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소개드릴 분은, 이분은 좀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날카로운 말이나 예리한 말을 들으면 촌철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분 말은 그냥 살인입니다. 아주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토크살인마. 네,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아주 그냥 날카로운 말들을 하시는데, 기존에 바른정당 청년 대변인을 하고 계시는 김정수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대변인 김정수입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바른정당 청년 대변인 김정수. 뭐 그 이외에는 딱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네, 저는 바른 토론 배틀 네. 이전에 1회 바른 토론 배틀 대학생 편 우승자고요. 그 후에 1기 청년 대변인을 맡아서 뭐 논평도 종종 썼었고, 뭐 청년 정치학교에 사회도 봤었고, 그런 식으로 정당에서 제가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활동할 줄 몰랐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비트코인에 한창 빠져 계시다는 말이 있던데. 리플 코인이고요. 리플 코인. 네. 방송 중에 휴대폰 보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보청기 1화 녹화를 기념하면서 좀 또 상당히 많은 유명인들이 또 이렇게 자리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보청기 1화 녹화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우리 바른정당 당사를 방문해 주셨는데, 이분 모시기 너무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와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요새 상당히 공사다망하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 인이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목소리가 쉬신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셨나봐요. 그런 대로 넘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분 약간 주력 종목이죠. 상당히 바른정당과 어떤 요즘에 한창 뉴스가 많이 나오고 계신데, 연애하시는 분이죠. 네. 안철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뭐든지 합치면 좋습니다. 저도 곧 합칠 겁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예. 돼요. 여기는 그래도 바른정당이니까 합치면 좋아요. 조금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안철수 대표님, 바른정당 청년 팟캐스트인 보청기에 특별히 어떻게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승호 씨 잘생겼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되게 잘. 그런 뻔한 말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안철수 대표님 모셔봤고, 다음으로는 이분은 좀 팟캐스트 같은 데선 좀 뵙기 힘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박원순 서울시장님. 안녕하세요. 박시영입니다. 중국집에는 그 삼선이 맛있잖아요. 서울시도 역시 삼선이죠? 삼선, 네. 노잼이네요. 어쩌라는 거죠? 웃어야죠. 나는 준비한 건데. 네, 서울시장님 공사가 다망하시다 보니까 약간 다망했어요. 헛소리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 다망 그냥 다 망한 거예요. 다망했지. 네, 어쨌든 이렇게 보청기 녹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대표님, 박원순 시장님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보수 쪽에서도 한분 모셔야죠. 네. 이분 상당히 좀 요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계의 명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바른정당 팟캐스트 사랑해 주십시오. 축하 기념 선물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거짓말인 거 아시죠? 큰일 났다. 왜요? 농담이고. 죄송해야죠. 농담이야. 네. 뭐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분은 이제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성대모사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팟캐스트 없었으면 뭘 했을까 싶어요. 힘을 내린 목소리라고 하는데,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사 토크를 해볼까 하는데, 네.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바른정당이 이제 11월 초에 유승민 대표님이 취임을 하시고 이제 약 2달 정도가 됐는데,
상당히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죠. 9분이 탈당을 하시고 솔직히 남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통합 논의가 없으면 추가 탈당을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2등을 했고 지지율이 서울 지역에서도 좀 좋은 진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측면을 보면 좀 바른정당의 어떤 유 대표님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고화되는 측면에 있어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가 좀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 남아있는 의원님들도 이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지지율 측면이나 어떤 좀 의회 내에서도 목소리가 커지니까 약간 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 때문에 남아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른정당 국민의당 합치는 거 김정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네. 사실 그 관망타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한 달 안에 성과를 못 내면 나도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한 달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추가 탈당 없는 거는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면에서 남아 계신 분들한테도 참 고맙고 당원분들한테도 고맙고 유 대표님도 너무 힘써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지금 어쨌든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우리 정당에 관심을 보여주니까 이슈 메이킹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교섭단체 깨지면서 우리 당 기사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많이 나간 줄 나왔어요. 알았어요. 사실 전보다 더 많이 네. 기사 뜨는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목소리가 나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 이런 말부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떤 사실 통합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분들은 비판하시는 목소리들도 좀 있잖아요. 그죠. 약간 좀 한계점이나 단점 같은 거는 생각하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단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세현 의원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보수 정당인데도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하려고 하시고 뭐 아시다시피 청년정치학교에도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바쁘신 와중에도 매번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금정돌이잖아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저는 우리 정당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보는데 이 국민의당이랑 통합을 하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있으셔서 그런 좀 아쉬움? 그러니까 오히려 통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잃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실제로 당원분들 중에도 국민의당이랑 통합하면 난 바른정당 탈당한다 그렇죠. 이런 분도 계시고 그게 좀 뭐 나름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각각 있다고 봅니다. 이상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네. 세밀한 부분까지 세밀한 조금 부분? 논의가 되어야 된다.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네. 좀 국민들한테 좀 가시적인 회의의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여야지 당 내분이 지금 너무 격화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의, 모임, 뭐 초대, 초청 뭐 이런 그런 게 너무 안 보여요. 네,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이면 국민들이 아, 쟤네들이 그래도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통합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 저는 통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런 논의가 돼야 되고 또 보여지는 게 있어야겠다. 성과가 있어야겠다. 네. 또 국민의당 대학생위원회 측에서는 이렇게 찬성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정론관 가서 네, 그래서 성명문을 발표를 했다고요. 네, 좀 상당히 놀랬는데 이렇게 국민의당 청년 측에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게 능동적인 아닌가 것 같아요, 뭔가. 네, 네. 라는 생각이 거기서도- 들더라고요. 거기서도 뭐 저한테 연락 와서 같이 성명문을 발표를 하자. 아, 그래요? 뭐 2번이나 연락이 왔었어요, 사실은. 하셨어요? 근데 안 했죠. 왜요? 아니 저는 일단 제가 적극적으로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고 제가 대변인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뭔가 당론에 따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니까 사실 저는 보면서 저는 사실 제가 약간 반외부자 입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바른정당은 할까 말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국민의당이 막 아 제발 하자 우리 좀 맞아요. 하자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성명문을 할까 말까 못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같이 합시다 이러는 게 그냥 지금 당 상황이나 정수 씨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죠. 연락 안 왔어요? 저는 안 오던데. 아니 왜 왜요? 나를 안 거치고 정수한테 바로 연락을 해?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선배니까. 청년 대변인 선배니까. 아, 일기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측에서 저에게도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해. 이따 하시요. 뭐 이상민 씨 입장에서는 통합되면 이렇게 성대모사
사용하시는 측면에서 좀 저는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라면요. 네, 더 이득이 그분이 있지 않나요? 오시는 거니까 네, 영업 수익 좋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이 이렇게 네. 오시면 또 그분이랑 같이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팟캐스트를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저는 안 겹치잖아요. 부릅니다. 아, 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오디오가 한데. 겹치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바른정당과 안철수 대표님 성대모사 좀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안철수 대표 성대모사 제가 또 네. 합니다. 네. 둘이서 제가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둘이서 대화해봐요. 좀 들어봅시다 좀. 네? 이게 상당히 똑같습니다.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아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성대모사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별론데? 예,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그만 좀 따라하십시오. 제가 더 똑같습니다. 아니, 좀 아니야. 이상합니다. 네, 국민과 알겠습니다. 함께라면 해봐요. 국민과 함께라면. 국민과 함께. 안 할 거예요. 루즈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끼리 어쨌든 하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장점도 크지만 아직까지는 노선 정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도 있다. 아직까지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당 내에서 약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그렇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시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상당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충청도 제천에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상당히 많은 희생자들이 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준석 위원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좀 글을 올리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그쵸.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이제 그 문화체육부 네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이제 네네. 방송 채널 한국정책방송원이라는 곳에서 KTV. 네, KTV에서 이제 그 인이 특별전,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정책을 이제 홍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자막 그리고 내용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무례했죠. 네, 무례했고 또 섣부르게 그 소재 자체를 국민의 아픔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비판이 있었죠. 제가 듣기로는 무슨 홈쇼핑 형태를 차용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죠. 구체적으로- 정책 홍보를 하면서 홈쇼핑 형식을 하면서도 자막 내용이 뭐 제천 화재 눈물의 연결식, 그래서 세월호 뭐 철저히 보장, 뭐라고 하죠? 완벽 대비, 뭐 이런 말도 썼어요. 근데 뭐 정책을 홍보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정책을 홍보하면서 피해자 유족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거를 정책 홍보용으로 홈쇼핑 형식으로 하는 건 정말 좀 아니었다. 근데 더 문제가 된 게 이제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또 네. 거기다 오타를 냈죠. 화재. 화재. 화재가 어이. 원래 어이. 아인데 네. 화재를 일으킨다 할 때 화재. 그죠. 정말 화재가 화재를 되긴 일으켰네. 했는데 화재가 아. 됐지만 아니죠.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자막으로 오타 내면서 사과할 게 아니라 약간 좀 KTV 사장이나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이 유가족들에게 네, 그렇죠. 이제 상품이 이제 사고가 나면 네네. 쇼호스트들이 사과할 게 아니라 사장들이 나와서 그치. 대표이사가 네.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재물입니다. 이 쇼호스트들이 나와서 대신 사과를 하고 약간은 좀 무책임한 사과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사실 이게 코너 이름이 이니 특별전이더라고요. 이니 특별전. 저는 이거 비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KTV의 이니 네, 특별전이라 네. 했다 해서 너무 놀랐고 여기 보면은 유가족 욕이라도 듣는 게 대통령 할 일이다. 이런 것도 자막으로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천 화재라는 것 자체에 어떤 치중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성과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한 용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크기는 했죠. 그래서 뭐 코너를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KTV가 사실 민간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KTV 문체부 소속이죠. 네, KTV가 누구 겁니까? 이 KTV 누구 거예요? 문화체육- 저는 MB님 나오지 마시고 이 KTV 누구 겁니까? 국민의 거죠. 국민의 거죠. 국민의 것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사실 정부 조직 문체부인가요? 그죠. 문체부 산하의 방송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행사하는 정책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정부 차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럼요. 정부 차원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크리에이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미지를 꾸미고 영상을 만들고 자막을 넣고 효과음을 넣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어려운 정책들, 네. 어려운 말들 이런 거를 쉽게 풀어내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한 얘기지만 소재하고 네. 전달 방법이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그
경량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쉽게, 그렇죠. 재밌게. 근데 그 주제의 소재가 그 아픔인데 그분들의 아픔인데 그것 또한 좀 가볍게 봤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네.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그죠. 약간 좀 희화화했다는 인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자막의 들더라고요. 모양이라든지 이제 폰트, 네. 색감 이 편집을 할 때 신경을 좀 쓰고 그다음에 전 처음에 합성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베에서 네, 모델 뭐 같은 편집한다 데서. 이런 네. 얘기도 많았죠. 깜짝 놀랐죠. 그 대통령의 행보가 진지한 행보였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까지 약간 좀 무거운 자리였고. 네, 가벼워지는 그런 좀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게 아니냐 그쵸. 이런 비판이 저는 있었고. 근데 뭐 굳이 뭐 자막에 뭐라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 뭐 청와대- 유가족 욕이라도 듣는 게 대통령 할 일이다 네네. 이런 말도 나왔고 실제로 청와대 대변인도 뭐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울고 있었다 이런 말을 좀 굳이 왜 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 만약에 이런 홈쇼핑식 광고를 했고 대변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난리 이랬으면 났죠. 분명히 욕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일베가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편집한 거가 정부에 일베가 취직해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고의 편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만물 보면서 일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뭐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 그 옛날 TV 그렇죠. 조선에서. 약간 그런 것도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럼 그건 오유가 들어가서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기 시기죠. 네. 특별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 사과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바른정당 이준석 위원장님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죠. 이준석 위원장님이 이제 페북에 글을 올리시고 이게 좋아요가 상당했어요. 그죠? 한 네. 700개 정도 됐는데 이게 또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이 KTV 측에서 바로 영상을 삭제했다고 그죠? 하더라고요. 이거 글 삭제한 삭제죠. 건가요? 글 삭제? 전형적인 글 삭제. 아, 글 삭제. 이제 문제가 제일 되니까 악질입니다 이게. 맞아. 예. 하지만 이준석 위원장께서 또 동영상을 파놨죠. 대단한데 그분이 더 대단했어요. 아, 동영상을 예, 따놓으셨나요? 예, 예. 저장을 하셨죠. 대단하신 분이 그래서 정말 대단. 괜히 괜히 이제 화제가 아니죠. 괜히 전체고가 아니에요. 이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됐나. 아, 좀 지금 학벌주의입니까? 학벌주의 지금. 고려대시 저는 학벌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위원장님 상당히 좀 이렇게 큰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 칭찬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권성주 대변인님께서 이렇게 상당히 강한 논평을 쓰셨어요. 이 KTV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상당히 강한 논평을 했는데 또 이게 기사로 나니까 소위 문꿀 로소리라고 하시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 댓글 부대 있잖아요. 눈 빠져. 과잉 이제. 네, 친성 그분들이 집단이죠. 이제 트위터에 이 권성주 대변인님 기사 링크를 걸어서 상당히 약간 좀 인신공격적인 발언이나 말이 안 된다. 이명박근혜 때는 뭐 했냐 이런 식의 댓글을 많이 다시던데 이런 어떤 소위 양념이라고 하는 이 문파 그리고 문구 로소리 분들의 어떤 댓글 조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논평을 내잖아요. 네. 그럼 이게 기사화가 되지 않는 이상 검색을 했을 때 안 우리가 봐. 논평을 이제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구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논평 그 링크 자체는 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보도 자료인데 거기에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린 걸 처음 봤어요. 음. 근데 댓글이 1000개? 뭐 거의 20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건 봐도 좌표를 이제. 찍은 거다. 좌표를 찍었죠, 사실은. 교시 하달이 내려온 거죠. 실제로 뭐 문구 로소리 그 트위터에 보니까 그죠. 기사 링크를 걸어놓고 그죠. 뭐 듣보잡 바른정당 대변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소위 어떻게 보면 지시를 내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쵸.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 비판했던 어떤 박사모나 약간 문구로소리나 무엇이 다르냐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은 이 인의특별전을 진행하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이 청와대 추천 방통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아, 이거 적폐 아닙니까? 적폐죠. 아니 농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은 인사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정책 방송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방송을 한 분을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꽂는다는 게 약간은 좀 코드 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어떤 정부든 코드 인사는 할 수
없다고 봐요. 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여기 지금 방통심의위원으로 꽂는 게 맞나? 지금 이미 문제가 됐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근데 뭘 심의를 하는 건지 셀프 심의하실 것도 사과는 아니고. 해놓고 방통심의위원회는 들어가시고 그죠. 이건 약간 좀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본인이 문제인데. 네, 본인이 책임을 느껴야 문제인데 되는데.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거 방송 없어지나요? 그러면? 방송은 안 없어지고 네. 이 인이 특별전이라는 코너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인이 일반전으로. 네. 인이 복식.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제 취향인가 봐요. 제 취향인가 봐요, 여러분. 인이 특별전은 아니고 이제 인이 일반전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위트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재밌어요. 가벼운 게 필요해요, 이런 게. 맞아. 재밌었어요. 네. 네. 아무튼 이 인이 특별전이라는 어떤 대통령을 지나치게 찬양한다라는 인상까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TV 측에서 진심으로 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담당자가 나와서 사과를 해야 돼요. 직접 그리고 유가족한테. 그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후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1년이 됐고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 홍보보다는 좀 실무에 조금 신경 써야 되고 또 2012년부터 이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문제다. 예? 문제라고요? 먼저 아닌가요? 문재인이?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썼는데 네. 이 KTV의 일련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좀 인간애적인 대통령의 국정 비전에 먹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전은 특별 사과를 해야 된다. 음.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예, 저는 인이 하고 싶은 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걸 해야죠. 할 일을 해야죠. 할 일을. 적당히. 해야 될 거 해. 네, 다 하는 게 아니라 인이 이제 해야 될 거 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인데요. 아무튼 이 인이 특별전이 화제가 된 거는 결국에는 이 제천 화재 사건 때문이었잖아요. 네. 이 제천 화재 사건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 제천 화재 사고는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는데 이제 사망자가 29명이 나왔죠. 그 중에서 23분이 여성이시고 나머지 6분이 남성이셨는데 상당히 좀 인재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 안전불감증이다. 이거는 많은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한 거다라는 비판이 많았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여성 피해자가 나온 것이 이제 2층 사우나인데 여기에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뭐 비상대피용 탈출로가 막혀 있었고 비상등도 꺼져 있었고 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또 이 구조차가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리 대비가 돼 있었다면 조금 한 분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세월호 이후에 있었던 이런 안전불감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까지도 많이 미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소재도 잘 타는 재질이라면서요? 네, 소재도 이 드라이비트 소재라고 해서 드라이비트. 이게 사실 굉장히 가연성 외장재예요. 근데 이걸 쓰는 이유가 이제 값이 싸대요. 값이 싸고 에너지 효율이 좀 좋은 편이라서 알면서도 이렇게 이번에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그 건물에 드라이비트라는 재질의 외장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특별시는 뭐 63만 동 정도에 이르는 뭐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죠, 해야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은데 소잃고 뭐 외양간 고치긴 고쳐야죠. 고쳐야죠. 고치긴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데 앞으로는 소가 탈출하기 이전에 미리 좀 외양간을 고침으로써 이렇게 안타까운 어떤 인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안전에는 당리당략이 없잖아요. 네.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면서 제천화재 사건과 그리고 KTV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좀 요새 상당히 재밌는 당이 하나 있죠. 제일 재밌죠. 네, 어딘가요? 이슈 메이킹. 자유한국당. 빨간다. 자유한국당. 원내 제1야당이라고 불리는 자유한국당. 이 상당히 요새 좀 내부적으로 시끄러워요. 그죠? 네. 뭐 왜 시끄럽죠? 전 잘 모르겠던데. 뭘 몰라요. 모른다고 해야 네, 이제 네, 두 분 그렇죠. MC께서 말씀을 네. 해주시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류여해. 류여해. 네, 최고위원께서. 류떠울이 뭐예요? 네, 류여해 떠올어. 류떠울 위원님, 너무 좀. 너무 줘서 하지 마세요. 첫 방송이니까. 이건 아니야. 네, 아무튼 네. 그분께서
전 최고위원이시죠? 네네. 네네. 징계를 당하시고 아이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박탈당하셨습니다. 박탈까지? 네. 아, 제가 듣기로는 한국당 자체에서 제명됐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맞죠. 무소속이세요. 아, 무소속이세요? 네, 무슨 한국당이 아니죠. 네네. 바른정당 오신다 그러면 뭐 어떡하죠? 그거는 틀린 정당이다. 그건 틀린 정당. 아, 홍 대표님까지 오셨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당무감사를 했는데 기준 점수가 55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기준 점수에 미달이 돼가지고 원외위원장을 이렇게 속된 말로 잘렸는데 네. 그 이후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전 그죠, 최고위원님이 립도리죠. 이제 저는 울음이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안철수 이러면서 아니에요? 아, 별로만인 것 같아. 안 대표님이 나오시네. 근데 어쨌든 스물쩍이 성대모사를 섞는 거 보니까 욕심이 예전- 있어요. 네. 어쨌든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시고 네. 이 이후부터 상당히 반자유한국당 아 그죠. 태도로 들어가셨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행동을 하셨죠? 이 류의 유도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정수 씨가. 아니, 뭐 홍준표 대표가 이전에 네. 뭐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이다. 네. 뭐 여자는 어. 말 안 하는 게 낫다. 넌 가만히 있어라. 중막집. 네. 네. 이런 식의 발언들을 뭐 예전부터 했는데 자기가 참아왔다라는 식으로 폭로 아닌 폭로를 하고 있죠. 뭐 그런 걸 지금, 폭로했다? 네, 홍준표 사당하고 되고 있다 이러면서 뭐 지금 당무감사 이런 것도 다 홍준표 기준으로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전에는 홍준표 대표 무죄 판결 난 거 축하드린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본인이 잘리시니까 그러니까 당무감사를 잘린 이유가 결국엔 자기가 홍 예스맨이 아니어서 그죠. 그쵸. 홍 딸랑이가 아니어서 당무감사를 떨어진 거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또 라이언 인형이 있죠. 그죠. 라이언 인형 관련돼서 또 화제가 됐었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의지서 왔다. 그거를 알아도 이게 무슨 얘기지 싶어요. 저걸 왜 들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고위원회에 초대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기가 알아서 오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외로워서 이 라이언 인형에 의지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카카오 측에서 라인에서 네이버 측에서. 네이버 측에서 약간 좀 사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너무 들고 뭐라는 있어라! PPL. 네. 아 PPL이 아니죠. 이제 약간 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좀 고소당하겠어. 네, 약간 좀 이렇게 기상천외한 어떤 행보를 계속 보이고 계세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약간 주막집 주모의 푸념을 들을 시간은 없다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홍준표 대표와 류호의 전 최고위원의 어떤 내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유한국당 내분 관련해서 뭐 김정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웃긴 것 같아요. 뭐 해당 웃기다. 행위로 제명을 하셨는데 그때 뭐 막말이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제일 막말하는 건 홍준표죠. 먼저죠. 바퀴벌레다. 신박이 바퀴벌레다. 네, 뭐 별소리를 다 했는데 그럼 셀프 제명부터 하셔야지. 왜 류여에 제명에 이제 또 이제 하는지. 좋아하시네요. 제명? 아 네. 제명 되셨죠? 이재명 씨에게 제명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논외로 하고 홍준표 대표가 먼저 제명당해야 그럼요, 한다. 셀프 제명했어야죠. 원조 네. 막말, 그쵸. 원조 막말 대표로서 그럼요. 이상민 씨는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유한국당 일단은 내분. 기본적으로 네. 보이지 않게 네. 그리고 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수차례 좀 경고를 줬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보여진 것도 좀 많잖아요. 그렇겠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토론을 하겠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 나가면 나도 출마하겠다.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면 기자들이 안 써줘요. 이렇게 하면서 경고 아, 대진하겠잖아요. 네. 2등 최고인데. 네. 그래서 이제 2등 최고니까 홍준표 대표 다음으로 이제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마이크 그렇죠. 넘어가는데 네. 말하는 족족, 개인 방송 키는 족족 계속 똥보를 차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또 그러나 또 한나라당 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당시 유승민 지금 대표가 2등 최고위원이었는데 이제 홍 대표가 말을 하면 바로 옆에서 그냥 이제 커트를 하는 거죠. 아 이거 반박이다 이러면서 그래 그렇지만 이제 제명은 안 당했거든요. 유승민 최고위원이 당시. 그렇죠. 네, 근데 홍 입장에서는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로 치면 지금 하태경 최고가 2위로 당선이 네, 되지 않았습니까? 2위죠. 최고 2위로. 서열 2위. 근데 어쨌든 간에 2위로 됐으면 당원들의 지지를 그만큼 받았다는 건데 그쵸. 이거를 선출직이라고 그러나요? 네, 선출직인데 네, 지명직이 아니라 전당대회 선출직인데 류열애를 그렇게 까내리는 건 특히 원외에서 그렇게 뽑히기가 쉽지 않은데 뽑힌 분을 그렇게 잘라내는 건 사실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너 말 그만해 한 거잖아요. 우리 당에서 뭐 하태경 의원이 좀 많이 나갔다고 당신들 보수 정당 두 두 번째 번째 기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제 유승민 의원님이 좀 이렇게 뭐 하태경 의원이 좀 많이 나갔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저지하겠습니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말을 하지.
제명은 시키지 않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최고위 잘리기 이전에 최고위 회의가 열리는데 장소 시간 안 알려주고 그래요? 네,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다고. 치졸하다 그거. 이건 좀 잘못됐다. 무슨 중학교 애들 왕따 시키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건 좀 알려주지. 그걸 그럼. 찾아가게 만드시고. 지명직도 아니고. 그래서 또 뭐 우셨잖아요. 맞아. 울만해. 또 윤리위 열리기 얼마나- 전에 막 울면서 반성문 쓰시더라고요. 류여의 위원님께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만 좀 우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웃어야 사람이 되나? 울면은 웃어? 웃으면 좀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데 너무 우니까 약간 네. 좀 본인의 논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논리가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흐려지는 것 같아서. 자기가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눈물이 좀 나더라도 참으면서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흐름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자꾸 안 아 진짜 서러워. 마시고요. 아유, 들으시는 분들 자꾸 난해해서 안철수가 왜 자꾸 나오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울음을 참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아무래도 어떻게 좀 나쁜 이미지만 스타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울음을 참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결정적인 거는 일단 선거 국면에서 유일한 카드가 아니었다는 게 진짜 최고의 그 사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초구나 이제 강남구 이런 데는 네. 이제 보수 정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 그렇죠. 지역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의 이제 정책성과 이제 모습을 좀 잘 보여주는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가 코믹 쪽이고 좀 안습적인. 콩이 더 코미가 어쨌든 간에 거기는 코믹 한국당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어요. 봉숭아 한국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후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류해 최고위원이 거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전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유한국당이 120석 정도의 제일 원내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근데 너무 이렇게 희화화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근데 절차적으로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약간 것도 좀 제일 야당의 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116석인데도 뭐 지지율이 한 11%, 12%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또 내분을 일으키면서 더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고맙죠. 저희에겐 땡큐입니다. 아주 떼땡큐입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그럼요. 이제는 좀 자중을 하시라는 그럼요.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관련 얘기와 제천화제 관련 할얘기 얘기 있어요 또. 해보세요. 왜 한숨 쉬어요? 아, 왜요? 아닙니다. 왜 자꾸 딱딱하면서 넘어가려 그래요? 아니. 네. 그 홍준표 대표가 네. 좀 불안하냐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뭐가 불안해요? 이제 류해가 이제 네. 류해 최고위원이 이제 총질을 하고 나가면 네. 통탕질을 하면은 근데 이분은 전혀 불안한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네. 2009년에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네, 오히려 야당일 때는 마음이 편하다. 반대만 하면 되니까. 하다못해 하위 말단지 공무원 잘못한 것도 비판하면 된다. 야당일 때는 토론 나가도 마음껏 편하고 공격만 하면 됐다. 너무 하고 편하게 하셨네. 모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잘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편안하시다. 편하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본인 신념대로 잘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하지만 국민들과의 정서는 좀 괴리되어 있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자유한국당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바른정당이, 땡큐. 바른정당이 어떻게 치고 올라갈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니까 상당히 고마운데 국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통합 관련 이슈하고 제천화제 관련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 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죠. 뭐요? 정치인 말 달리자. 뭐요? 이게 무슨 코너냐면 정치인 말 달리자라는 것은 이제 정치인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말들을 매주 쏟아내시잖아요. 그런 말들을 정리하면서 과연 이 말들을 왜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좀 어떤 해명 기회도 드리고 그분들이 이 말을 왜 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잘한 말은 칭찬해주고 못한 말은 비판해주는 시간을 매주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분이 했던 말을 계속 좀 과거에 했던 말까지 좀 읊어보려고 해요. 류여의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님. 자연인. 네, 이제 자연인이 되신 류또울님. 자, 이분이 상당히 말로 이슈가 됐던 게 지난 11월 19일에 경북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했는데 이 포항 지진 이후에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의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샤머니즘 신부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엔 민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명언입니다.
아, 이건 명언입니다. 류해 의원은 이제 천심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네. 민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뭐 같다. 샤머니즘 국가도 아니고.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말 이후에 이제 당무감사에서 잘리면서 그 이후부터 좀 많은 이렇게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 네. 제천 참사 이후에 이렇게 최고위에 오시면서 이 사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피해를 입고 사우나조차 여자탕이 남탕보다 더 작다. 진짜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탕과 여탕 규모가 똑같아요.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그냥 검색. 뭐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조사를 한 거야? 남탕과 여탕 규모가 실제로 똑같은데 아, 네.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는 약간 좀 어떤 여성에 대한 사회 억압적인 그죠.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담론을 담아서 자기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울었죠. 저는 뭐 이거가 KTV에서 인특별전으로 써먹은 거나 이 화재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 이미지 팔아먹는데 맞아요. 써먹은 게 솔직히 똑같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부터 뭔가 좀 여성 인권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신 것도 아니고 그죠. 갑자기 이제 잘리니까 본인 여성 억압 여자라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약간은 좀 여성을 오히려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팔아먹어. 생각이 좀 너무 좀 속이 보인다. 류의 길은 험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은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좀 읊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게 류해 의원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라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류해 의원이 과거 최고회의 전에 홍준표 대표가 너는 말하지 마라. 여자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예쁘다.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라고 말했다고 폭로를 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자기가 뭐 근데 홍준표 대표는 자기가 뭐 정치에 들어와서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다. 아니라고 했나요? 근데 뭐 이게 신뢰성이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그런 대선 후보 하실 때도 뭐 우리 집 와이프는 촌년이라는 촌년이 출세했다. 촌년이 출세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뭐 2대 계집애들은 내가 싫어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왜 싫어해요? 본인이 까였으니까. 그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설명을 해줘야죠. 근데 맞아. 홍준표 대표가 이런 정리 잘해요. 홍준표 대표가 미팅을 나갔대요. 아, 미팅을? 네, 미팅을 나갔는데 이제 여자 측에서 무슨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이러니까 대구에 있는 삼류고등학교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과연 그 고등학교 때문에 박차고 나갔을까? 그 전부터 뭔가 좀 인상이 다른 데 좋지 하자가 않았을까. 예. 네, 핑계일 뿐이다. 본인 피해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홍준표 대표도 젊었을 때 보니까 나름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아, 취향이에요? 아니, 이분은 거울 보면서도 잘생겼다고. 저보다는 못하지만 그 취향이야? 뭐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약간 좀 이런 말을 했던 걸 보면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이 그죠? 아니다. 류해 의원님이. 그럼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대표직을 내려놓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나라당 그 디도스 사태 때. 네네네. 이거는 뭐 정계 은퇴까지 고려해봐야 될 발언이 저는 아닌가. 그거 있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여성 인권 관련해서인가 네. 무슨 토론회 같은 네. 걸 열었어요. 근데 거기서 홍준표 대표가 나는 뭐 양성평등 이런 거 잘 모른다. 아 맞아. 그런 그게 뭐냐? 네, 그게 뭐 뭐냐 그런 그랬죠.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쇼통 아니고 뭔가 뭐 문재인 정부 쇼통한다 그러는데 자기네도 똑같죠. 모르면서 왜 하고 거기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대체. 몰통이죠? 몰라요 그냥. 그걸 또 너무 네.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 물론 요즘에서야 뭐 20, 30대에서 페미니즘이나 인권이 대두됐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모를 순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죠. 그게 무슨 모르면서 말이냐면 왜 하는 건지. 당당한 서민 대통령 그 후보시라 그럽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에요. 아무튼 뭐 당당하기만 했다. 이 류돌 위원님의 이런 발언을 차치하더라도 뭐라는 소리예요? 이때까지의 어떤 발언을 봤을 때 어떤 좀 여성 있었다? 인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대표님 안 잘리나요? 안 잘리겠죠 뭐 지금. 아니, 그 사망화되고 있죠. 류 최고위원이 네. 이제 신청을 했대요. 여기 징계를 해달라. 그 대표. 홍준표 대표. 네, 그 근데 대표를 그 심사를 대표가 하지 않을까. 기각이 됐어요. 그냥 바로 입구컷. 뭐 당연한 거죠. 뭐 최고위 회의도 못 들어갔는데 네, 뭐 그게 되겠어요. 지금 홍준표 대표는 또 무죄 선고 받았으니까 오히려 더 떵떵해진 상황이라서
살판 났죠.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좀 더 사당을 시키면 사당을 시켰지. 잘리거나 제명당할 기미는 거의 안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류혜 의원님과 홍준표 대표님 홍망신창. 관련해서 좀 말다툼을 알아봤고요. 또 이분도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신데 이분도 좀 화제가 됐어요. 권석창 의원님. 처음 들어봤죠? 권석창 의원님 초선이신데 이분이 충북 제천시 제천.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제천 화재 현장에 가서 이제 경찰 측에서 출입 통제를 시키니까 충북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 들어가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 재난완전특위에 어차피 경찰청장 부를 거예요. 나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냐. 배지도 달고 왔는데. 어쩌라고.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안 보이니?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저는 놀랬던 게 기자분들이 앞에서 다 찍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배지가 프리패스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그죠. 인식 의식 자체가 자체가 이분이 없었던 것이 행정고시를 아닌가. 보셨더라고요. 행정고시 예, 출신이세요? 그리고 법을 아실 텐데 그러면 행정법 이런 거를 절차를 좀 아실 텐데 그리고 신문학과 신문학과까지 나오셨어요? 근데 뭘 배우신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신문학과가 아니라 신문 당하셔야 될 거죠. 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경찰청장에서 경찰청장님께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청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출입 통제를 당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니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청탁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김문수 시즌2 아니야? 아, 김문수 시즌2. 도지사입니다. 아, 김문수인데. 내가 이름이 경기 누구요? 도지사인데. 누구요? 그때로부터 상당히 좀 발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말로 이슈가 될까요? 정책으로 이슈가 돼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오히려 노림수일 수가 있어요. 빅픽처다? 그렇죠. 근데 빅픽처를 잘 그려야 되는데 서로 다 다른 그림을 그리고 추상화를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엔 그분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아직까지도 탄핵 이전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더 이상은 이 정치인 말달리자에서 나쁜 말로 이슈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보청기에 간단하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네. 뭐 저희가 다룬 주제가 이제 통합 문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문제와 제천 화재 문제, 그리고 인희 특별전,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분 관련,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된 말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안철수 대표 좋아해요? 갑자기요? 아 좋아해요? 이거 편집 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이상민 씨 때문에 지금 편집 상당히 어려워요. 아 재밌는 말을 해야죠. 아니 맥이 있어야지. 어쨌든 안철수 대표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예. 저랑 몰라요. 뭐를 저랑 약간 닮았나요?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랑도 좀 닮으셨고. 아 약간 진짜 둥글둥글하니. 약간 둥글둥글한 이렇게 그리고 좀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약간 귀여우신 측면이 있어요. 잠깐만. 이게 탈모인들 어떤 그분들한테 이제 헤어나올 수 없어요.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뭐 그런 약간 센스 있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욕 먹었잖아요. 재밌지 그거. 않나?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좀 착잡하네요. 약간 좀 센스 있다기보다는 그냥 위트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귀엽다. 개그들을 많이 연구를 하시는 거죠. 아무튼 어떻게 안철수 얘기가 또 나왔네요. 안철수 대표님. 아, 궁금해가지고. 아무튼 갑자기 정말 갑자기. 편집해 주세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1시간 정도 보청기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김정수 씨?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옷도 빨간색 입었네요. 빨간만. 준비하시는 거예요? 가실 준비? 안 돼요. 혁신위원장으로. 그런데 안 가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줄 몰랐는데 네. 사실은 야당의 역할은 여당 견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제1야당이 아니라 제2여당이 아니었나. 너무나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나. 문정부 지지율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있어서 제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좀 비판할 수 있게 이슈 메이킹 좀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간 자유한국당 특집이 되었다.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본인들은 자꾸 왜 우리만 물고 늘어지냐, 보수 통합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보수 분열시키냐라고 하시는데 본인들이 자꾸 좋은 먹잇감을 어떡해요? 너무 잘 제공했는데 안 저기서 볼 수가 탑이 없잖아. 무너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야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이거. 너무 맛있는 먹잇감이에요. 네, 먹잇감을 주니까 저희는 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 주세요.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야 우리 집 고치고 있어 근데 다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 네. 답답하다. 이상민 씨는 오늘 뭐 녹화 어떠셨나요? 아 저는 오늘 두 분을 봐서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갑자기요? 오늘 되게 약간 좀 뜨거운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긴장하셨어요? 제가 지령을 받고 와가지고 농담이고요.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이런 그 정론을 좀 얘기하고 이런 네네. 게 상당히 제가 부족합니다. 좀 아니, 얘기할 수 있어서 네네. 좋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말씀 뜬금없이 해주셨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네. 알아서 편집을 잘 해주시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두서없고 내용 측면에서도 많이 빈약했을 텐데도 혹시 이 시간까지 들어주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지금은 파일럿으로 이렇게 녹화를 처음 해봤지만 뭐 바른정당 갤러리나 바른정당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바른정당 갤러리라고 쳐야 돼요. 바른 갤러리 치면 이상한 미술관 나오더라고요. 네. 바른정당 갤러리라고 쳐서 네. 갤러리에 의견을 주시든 아니면 저희 개인에게 연락을 주시든 바른정당 네. 페이지에 연락을 주시든 하셔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발전하는 보수 청년 생존기 보청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보청기 간단하게 얘기 나눠봤고요. 왜 본인은 소감 말 안 해요? 그러니까요. 제 소감이요? 묻어가려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만족스러웠고 앞으로 그게 다였어요? 보청기가 발전해서 약간 김어준의 좀 파파이스 움직였어. 김어준의 김어준 파파이스처럼 생각이었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아, 김어준 씨도 돼요? 어쨌든 네, 김어준의 파파이스처럼 약간 좀 네. 메이저 누가 와야 돼요 그러면? 네. 그러려면 오시겠죠? 그러려면 그때잖아. 저희가 커야죠. 누구요? 누가 와야 돼 그러면? 홍준표 대표님.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는 저희 팟캐스트가 좀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의원님들도 초대를 하고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테니까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보수청년 생존기 보청기 1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좋았지. 이제 가면 돼요? 김무성 패딩 썰 풀고 싶어요. 뭔데? 있어요. 김무성 그